안녕하세요. 건강한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의 주인장이자 머드 대표인 김혜입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분위기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건강한 일상을 만들게 된 배경과 그 일상이 어떻게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사업은 어쩌다 하게 되었는지 등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엔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은 나중에 고시를 봐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수능 점수에 맞춰서 행정학과로 선택을 했고요.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사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일을 벌이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공부를 하면서도 적성이 저랑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큰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의 스킬들을 함양할 수 있는 컨설팅 펌으로 사회 초년생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MBTI로 말씀드리면 ESTJ였어요. ESTJ 딱 나오잖아요. 각 효율성이랑 빠른 성과, 목표 지향적, 특히 정답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진짜 제가 지독하게 정답을 추구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계발 목적으로 독서를 하는데 1년에 100권 읽기 같은 그런 목표를 막 세웠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세워서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속도전으로 막 푸시를 하면서 책을 읽어내려갔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1년에 도서 82권을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지금 생각나는 기억은 뭐냐면 되게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100권을 채우지 못해 되게 아쉬웠다. 그러니까 아쉬운 감정이 약간 지배적이에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이런 건강한 노력 말고도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적이 있어요. 9 to 6 아니고 9 to 9의 빡센 직딩 생활을 하면서 새벽 4시까지 게임을 끊지 못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 사업을 막 하고 싶었겠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2번 정도 뛰쳐나갔어요. 성급하게 돌진했던 첫 번째 사업이 완전 엉성한 사업이었거든요. 블루오션이라는 책들 많이 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전략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 캔버스를 이렇게 공책에 그리면서 스타벅스가 아메리카노가 4,100원이니까 나는 그럼 3,800원을 측정해서 더 싸게 가격 구조를 가져가면 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얕은 벤치마킹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놀이했던 것 같아요. 사업 놀이. 그래서 실제로 고객의 미충족 니즈나 이런 걸 해결해 주겠다라는 개념이 없이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론상으로 잘 될 것 같은 사업, 그런 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것도 뭔가 잘 통할 것 같은 친척과 동업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말아먹는 구조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사업을 접었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는 나는 더 배워야 되겠다. 이건 아직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고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왔어요. 2번째 사업은 이제 소위 오프라인 외식업 형태였는데, 이때 제가 바닥에서부터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A to G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굉장히 하드하게 배웠어요.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이게 바로 사업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6년 후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매각을 하고, 현재는 온라인 식품 제조 판매 형태인 머드스콘을 6년째 열심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2번째 오프라인 사업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사업의 성장 속도가 점점 느려졌어요.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약하다라는 판단을 6년째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의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죠. 마침 또 그 시기에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되었는데, 강아지 발토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가장 깊게 들었던 생각이 사람이랑 강아지 사이의 유대관계가 어떻게 빌드업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이 강아지가 저를 되게 말똥말똥한 맑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나 좀 줘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말은 하진 않지만 뭔가 눈빛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매력에 빠져서 견주랑 강아지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완전 건강한 노맛 쿠키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게 현재 사업의 시초였습니다. 물론 그 아이디어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사업 성공 꿀팁을 풀어보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갑자기 꿀팁?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꿀팁이 제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일단 내가
되겠다고 생각한 내 희망을 반영해서 될 것 같은 아이디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의 니즈와 불편함을 해결하는 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 견주와 강아지가 함께 먹는 그런 쿠키란 아이템, 이 사업을 맨 처음에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는데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업 모델의 초라함이 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되게 큰 건데 사람의 입맛이나 개의 입맛 그리고 영양 섭취 기준은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점은 엄밀히 얘기하면 없고 한쪽으로 좀 빠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물음에 결국 답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서 이 아이디어는 덮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한참 되게 열심히 연구 개발했단 말이에요. 막 쿠키도 굽고 막 난리를 쳤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밀가루도 이만큼 사다 놓고 막 별의별 건강한 식품들을 사다 놨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제 눈에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트렌드가 갑자기 되게 커지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1박 2일 택배로 받았을 때 식품 위생이나 안전상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아이템이 빵이었어요. 그런데 빵 중에서도 건강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빵 시장이 그때 당시에는 발달하고는 있었는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었어요.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되어 나오는 특정 식재료를 쓰지 않는 것, 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노 밀가루, 노 계란, 노 우유, 노만 붙이면 뭔가 프리미엄급으로 지갑을 열 수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안 먹으면 그럼 뭘 쓰지라고 봤을 때 백미쌀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과연 건강한 건가라는 의심에서 그러니까 물음을 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빵들을 사 먹어보면서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 시장은 좀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이제 머드스콘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성공 포인트는 일단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진입했을 때 굉장히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머드는 온라인 건강빵 업계에 진입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건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빵을 제공해드린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새로운 시도를 선두적으로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로만 이거 안 썼으니까 건강합니다라고 외치던 그런 업계에 처음으로 영양성분 실측치라는 걸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9대 영양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합산된 수치를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방향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저희 제품이 이 영양소가 맞을까? 오차는 얼마나 될까? 많이 틀리진 않을까라는 그 의문이 계속 들어서 저희 제품 자체에 대한 의문이 궁금증이 들어서 영양성분 실측을 맡겨본 거죠. 그때 당시에 정말 진짜 하루에 100만 원을 못 벌던 시절이었는데 30, 40만 원을 벌던 시절에 70만 원, 80만 원 거금을 들여서 영양성분 실측을 맡겼던 건데 그때부터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받아들게 된 그 영양성분 실측 성적표 자체가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빵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채가 아닌데 식이섬유가 이렇게 많을 수 있나라는 그런 새로운 충격을 저희도 받았고 고객님들도 받으셨고 그런 식의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게 답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고객님들의 반응이 식이섬유 싫어해요? 변비약 타셨어요? 약간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 부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내가 섭취하는 이 음식, 눈앞에 있는 이 음식의 실제 영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식단 하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인스타에 기록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디저트나 빵을 좋아하지만 죄책감을 갖고 계신다거나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자 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쌓아가고자 하는 분들께도 많은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는 개발. 저희는 요즘 계속 어떤 얘기들을 사내에서 하냐면 개발만이 살 길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제가 소비자인 입장에서도 제가 개발한 제품을 매일 섭취하고 있거든요. 이제 섭취하다 보니까 판매자이자 개발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인 거죠, 저는. 근데 식단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이건 거예요. 좀 더 괜찮은 거, 좀 더 나은 거, 좀 더 신선한 게 없을까라는 그런 새로움에 대한 갈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있어도 그만인, 없어도 그만인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그런 가끔 소비한 제품들이 아니라
매일 먹는 식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계속 새로운 멋진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양 구성상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한 끼 식단으로 만족도도 있는 그런 식품들을 연구하는 게 실은 제 주된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드스콘에는 스콘 말고도 비건식 재료로 만든 파운드 형태의 비건 파운드, 그리고 거기에 그릭 요거트, 그리고 견과류 스프레드 등 굉장히 다양한 식단과 관련된 건강한 제품들을 라인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사업을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특히 라이프 스타일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일상인 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특정 행동을 하는 것들, 그리고 업무를 할 때의 자세, 하루의 음수량, 그리고 어떠한 음식을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양을 먹는지, 그리고 업무가 끝나서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지, 어떠한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어떠한 스타일의 패턴을 가져가는지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까지 포함된 개념인데 요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직장인일 때도, 특히 머드를 했을 때 초창기 2년까지만 해도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되게 단순했어요. 회사 집, 즉 업무랑 일상, 이 루틴이 그냥 단순하게 요게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잘 받는 성격이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잘 받던 성격이라서 그런지 모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어요.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술을 진짜 많이 마시고, 먹는 거는 뭐 술의 거의 10배 정도 수준으로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취미도 딱히 없고 오로지 먹는 것 뿐이었던 거죠. 뭐 운동도 당연히 안 하고, 불금을 누구보다 기다렸고요. 이제 땡 치면 막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나 오늘 진짜 새벽 2시까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보고 누구랑 만나서 뭘 하고 놀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런 터져버리는 그런 패턴으로 시작해서 점점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오후 8시가 되면 정확히 사람이 반송장이 됩니다. 텐션이 정말로 낮아지고 너무너무 우울해서 세상이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늘진 느낌으로 정말로 10년 이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매출이 좋았으니까 오늘은 빵빠레를 울려야 돼, 술 먹으러 가자. 오늘은 매출이 안 좋았으니까 그 슬픔의 술을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풀다 보니까 당연히 몸이 맛이 갑니다. 다시 사업 얘기로 돌아가서 현재 하고 있는 머드의 성장은 크게 보면 2단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머드를 2017년 4월 달에 첫 런칭을 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난 2019년도 왜 갑자기 2년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머드를 처음 런칭한 2년 동안에 그 누구보다 죽을 만큼 잠을 줄이고 일을 했던 시기거든요. 정말로 새벽 2시에 퇴근해서 4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던 날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2시간 자고 출근하고 이런 거였죠. 그때 당시에는 밀려 들어오는 주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일을 하는 인력에 비해서 주문 건수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효율도 안 났기 때문에 A부터 G까지 다 했었어야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2년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잘 되고 있고 다 좋은데 이거를 계속 먹는 걸로 풀고 먹는 걸로 해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예를 들면 역류성 식도염은 계속 달고 있었고요. 위도 당연히 안 좋았고, 제가 특히 제일 불편함을 겪었던 게 화장실 가는 거였어요. 변비러들은 아시겠지만 변비가 오래되면 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성격도 좀 네거티브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예상하시겠지만 실제로 최고치의 체중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체중계는 정말 보기도 싫었고요. 근데 체중도 체중이지만 그때 당시에 저의 사진을 보면은 이미지나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이렇게 소위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동태눈 같은 느낌이었고, 마지못해서 피로에 쩔어서 사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 지경이 되고 나니까 진심으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최고치고 이 몸무게를 다시 돌려놓기 위한 그런 다이어트가 그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일상을 다 말아먹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본질적으로 제 건강을 돌아보게 된 거죠. 돌아봤더니 제 일상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 일상의 객관화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일상을 개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운동의 필요성까지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화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10kg를 감량을 하게 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을 빼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숱하게 했던 갖가지의 다이어트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접근이었는지, 그리고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놀라웠던 경험, 말도 안 돼, 이렇게 쉽다고 다이어트가?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빵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에 운동 루틴을 레코딩을 해가지고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뭔가 저만의 다이어트 꿀팁을 계속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건강 저널 같은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미쳐서 했었어요. 제가 정말 미치고 빠지고 정말 매혹적이라 생각해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올렸던 머드 다이어트 피드라는 피드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복기를 하면서 재밌었고, 이거에 반응을 주시는 분들도 정말 찐텐의 반응을 주시다 보니까 점점 머드의 계정이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빵순이 분들보다 다이어트나 관리어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통도 정말 활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 바뀐 라이프 스타일이 머드를 더 빨리 키우는 발판이 되어준 게 되겠죠. 이 머드스코는 제 일상에 운동을 넣기 전 단순히 건강빵을 판매하는 곳이었다면,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개선이 많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이어트 피드를 공유를 했고, 요것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서포트를 같이 하는 그런 브랜드로 성격이 현재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특별히 계획한 건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소통하는 게 재밌었고, 놀라웠던 저의 이 다이어트 경험을 진심으로 공유하고 싶었고, 필요로 하시는 많은 분들께 전달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고객님과 밀도 높은 소통을 하는 게 사업 성공을 위한 네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이 영상은 제가 실천했던 사업에 대한 팁을 알려드린 영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정말 많죠. 수십 번도 더 보는 것 같은 자극적인 다이어트 광고, 유명인들의 극단적인 다이어트, 소비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마치 정답인 것처럼 전달을 하는, 그리고 그걸 믿게 만드는 현재의 다이어트 시장 분위기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지속이 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깊게 해왔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몸을 바꾼다는 건 다이어트 기술이나 도구, 계산적인 수치나 수학 이런 게 아니라 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그 포인트, 그 본질을 정말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및 일상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주장 속에 제 경험을 녹여서 더 많은 분들이 괴로운 다이어트로 몸을 혹사하고 정신적인 그런 힘듦을 가져가는 대신에 내 몸을 돌보면서 지속도 되고 건강한 몸과 멘탈을 점점 빌드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운동이랑 다이어트가 본업이 아닌 생업이 따로 있는 일반인 직딩 입장에서 운동과 식단을 병행을 한다라는 게 실은 현실적으로 쉽게 느껴지진 않으시겠지만, 최대한 쉽고 믿을 만한 건강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귀만 활짝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께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